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7년 동안 암호화폐 트레이딩하면서 겪었던 지옥 같은 경험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어 재작년에는 5억, 작년에는 10억가량을 벌어다준 진짜 중요한 3가지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500만원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거의 매일 마이너스였어요. 지금은 코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는 실수인 지갑 주소 잘못 입력해서 돈 몇천만 원 그냥 날려버린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전체 시드로 레버리지 잘못 걸었다가 청산당해서 깡통 차고 진짜 뇌정지 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트레이더 분들이나 고수분들이 보시면 그게 뭐 대단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원칙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수익을 냈다는 건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었습니다. 매번 마이너스 계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가 스스로 세운 원칙들을 지켜서 이런 수익을 냈다는 게요, 저는 진짜 느린 편에 속해요.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7년이나 걸렸거든요. 정말 재능있고 뛰어난 사람들을 1년 만에도 할 수 있는 걸 저는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마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격언들입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 질문에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투자를 이미 잘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일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제가 투자에서 유명한 격언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 문장들을 좀 더 뜯어보자고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명언에서 무릎이 어디인지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 또는 어깨가 어디인지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 투자 명언은 정말 귀중한 메시지들이 함축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각자마다 매매 성향이나 상황이 모두 다르니까요. 그래서 자신만의 상황과 성향을 고려해서 정량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없거나 모호하다 보니까 결국 매번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공포에 살아라고 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공포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공포와 같을까요? 절대 아니죠. 어떤 사람은 10% 떨어지면 벌써 공포를 느껴요. 어떻게 하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벌써 손이 떨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5% 떨어졌을 때는 이제 진짜 공포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마이너스 30% 떨어져야 비로소 좀 떨어지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 떨어졌을 때 이제 진짜 공포 구간 같은데 하면서 매수를 고려하죠. 이 두 사람이 같은 공포에 살아라는 명언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람은 마이너스 15%에서 사고 두 번째 사람은 마이너스 50%에서 살 겁니다. 같은 명언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더 문제인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사람이 마이너스 15%에 샀는데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포에 샀는데 왜 더 떨어져? 하면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언이 틀렸나 보다 하면서 손절을 하게 되죠. 반대로 두 번째 사람이 마이너스 50%에서 샀는데 마이너스 30%까지 회복되면 역시 공포에 사니까 수익이 나네 하면서 만족하게 되고요. 똑같은 명언인데 개인의 감정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환희에 팔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20% 올라가면은 벌써 와 대박이다 하면서 환희를 느껴요. 그래서 30% 정도에서 이제 환희 구간이니까 팔아야겠다 하면서 매도를 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100%가 올라가도 아직 더 오를 수 있지 않나 하면서 별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좀 환희 구간인 것 같은데 하면서 매도를 고려하고요. 이것도 첫 번째 사람은 30%에서 팔고 두 번째 사람은 200%에서 팔게 되는 겁니다. 같은 명언인데 완전히 다른 타이밍 매도하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30%에서 팔았는데 그 종목이 150%까지 더 올라갔다면 내가 너무 일찍 팔았나? 하면서 후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환희에 팔면 안 되구나 하면서 명언을 불신하게 되고요. 반대로 두 번째 사람이 200%에서 팔았는데 그게 꼭지였다면 역시 환희에 파니까 성공이네 하면서 명언을 더 신봉하게 되고요. 결국 개인의 감정 상태와 경험에 따라서 같은 명언이 때로는 도움이 되고 때로는 독이 되는 겁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것도 생각을 해볼까요? 이 문장이 더욱 애매해요. 무릎이 어디고 어깨가 어딘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냥 적당히 싸게 사서 적당히 비싸게 팔아라, 이런 뜻 아닌가요? 이게 무슨 구체적인 조언입니까? 어떤 사람은 전고점에서 마이너스 30% 떨어진 지점을 무릎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70% 떨어진 지점을 무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도 마찬가지고요. 전고점을 돌파하면 어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전고점보다 50% 더 올라가야 어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으니까 결국 매번 매매할 때마다 이게 무릎인가 아닌가? 이게 어깨인가 아닌가? 하면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게 되겠죠. 기분 좋을 때는 아직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하면서 무릎의 기준을 더 낮게 잡아요. 그런데 불안할 때는 이 정도면 무릎 같은데 하면서 빨리 사야겠다 하고 무릎의 기준을 더 높게 잡고요.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날 때는 아직 더 오를 수 있어 하면서 어깨의 기준을 좀 더 높게 잡고, 불안할 때는 이 정도면 어깨 아닌가 하면서 어깨의 기준을 낮게 잡게 되죠. 결국 일관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런 기준으로, 어떨 때는 저런 기준으로 매매하다 보니까 성과를 분석할 수도 없고 개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호한 기준으로 매매하다 보면은 결국 일관성 있는 투자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성과를 분석할 수 없게 되죠. 내가 왜 수익을 받지? 내가 왜 손실을 받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다음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언들을 자신만의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으로 바꿔야 해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규칙에 따라서 매매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원칙은요, 투자 시장에서 진리나 무적의 매매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투자를 처음 접하시거나 접하시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이 이 상황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보면 하나의 방법만 맹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엘리어트 파동이니 볼린저 밴드니 일목균형편이 온체인 데이터니 이런 거 하나만 신봉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믿는 분석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시장 움직임이 나오면 당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만 보는 사람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저항받으면 떨어진다 라는 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 터치하면 무조건 매도해야죠. 그런데 강한 추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했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단에서 팔았는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또 그 다음날 올라가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시장이 이상하다, 조작이다, 이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자기 분석법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시장이 이상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만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카운트한 파동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면은 이거는 확장 파동이었나? 아니면 복합 조정이었나? 하면서 파동 카운트를 계속 바꿔요. 그러다가 결국 시장이 복잡해서 파동 카운트가 어렵다 라고 결론 내리죠. 일목균형표만 보는 사람은 어떤가요? 구름대 위에서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뚫고 내려가면 이상하네 하면서 당황해요. 그리고 구름대가 얇아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나? 라고 이런 식으로 변명을 찾기 시작하겠죠. 온체인 데이터만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고래들이 매도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면은 고래들이 이 페이크 매도를 하는 건가 하면서 음모론까지 만들어내겠죠. 이게 바로 하나의 분석법만 맹신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기 분석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은 시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변명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시장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시장에는 볼린저 밴드 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엘리어트 파동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목균형편 보는 사람도 있고, RSI 보는 사람도 있고, 온체인 데이터 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뉴스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매수와 매도 합쳐져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볼린저 밴드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분석법으로 시장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의 분석법만 쓰면 가짜 신호에 속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하는 게 아니거든요.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하단을 뚫고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볼린저 밴드만 보는 사람은 하단 터치했다고 무조건 매수하니까 계속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만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파동 카운트라는 게 생각보다 주관적이거든요. 같은 차트만 봐도 사람마다 다르게 카운트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카운트만 맞다고 생각을 하면 카운트가 틀렸을 때 큰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분석법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하나의 분석법에서는 가짜 신호일 수 있지만 여러 분석법에서 동시에 신호가 나오면 진짜 신호일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볼린저 밴드에서만 매수 신호가 나왔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확신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볼린저 밴드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오고 동시에 RSI에서도 과매도 신호가 나오고 일목균형표에서도 구름대 지지가 나타난다면 이러면은 여러 관점에서 모두 매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실제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만큼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하나의 분석법에서만 신호가 나왔다면 다른 분석법으로는 아직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고요. 시장은 민주주의 같은 겁니다. 다수의 의견이 가격에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같은 판단을 할 만한 상황에서 매매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시장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믿는 분석법 하나에만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법이 틀렸을 때는 시장이 이상하다,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려면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관점들의 신호가 겹칠 때 그때 매매해야 이게 교집합을 만드는 거거든요. 명품 브랜드들이 왜 명품일까요? 롤렉스, 샤넬, 루이비통 이런 브랜드들이 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시간 동안 쌓인 가치와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브랜드가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품질을 유지해온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죠. 차트도 완전히 마찬가지예요. 분봉보다는 시간봉, 시간봉보다는 일봉, 일봉보다는 주봉, 월봉이 신뢰성이 크다는 겁니다. 일봉봉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분이에요. 그 1분 동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매매했을까요?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이라면 그래도 많겠지만은 알트코인이라면은 몇십 명, 심지어 몇 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고래에 한 명이 대량 매수했을 때 일봉봉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상승 신호다 하면서 따라 매수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냥 한 사람의 거래 때문에 생긴 움직임일 수도 있는데요. 더 문제는 이겁니다. 1분봉에서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5분 뒤에 데드 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매도해야 하나요? 그리고 또 10분 뒤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또 매수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루 종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실을 보게 되겠죠. 왜냐면은 1분, 5분 단위의 움직임은 대부분 노이즈이기 때문입니다. 15분 보고 30분 뭐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의 데이터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겠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긴 시간 동안 형성된 패턴이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일봉을 생각해보세요. 일봉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24시간이 걸립니다. 그 24시간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 결과가 일봉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트를 본 사람도 있고 점심시간 회사에서 몰래 차트를 본 사람도 있고 밤늦게 집에서 매매하는 사람도 있겠죠. 미국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참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1분 동안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결과보다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요? 주봉은 어떨까요? 주봉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7일이 걸립니다. 7일 동안은 치열한 전투 결과입니다. 월요일에는 매수 우위였다가 수요일에는 매도 우세였다가 금요일에는 또 매수 우세였다가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수많은 변화를 겪은 결과가 주봉 하나입니다. 월봉은 한 달 동안 결과고요. 한 달 동안은 얼마나 또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까? 좋은 뉴스 나오고 나쁜 뉴스 나오고 시장 상황도 여러 번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만들어진 결과가 월봉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형성된 패턴들이 짧은 시간 동안 형성된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봉에서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지지선은 한 달 전에도 지켜졌고 2달 전에도 지켜졌고 3달 전에도 지켜졌어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해야겠다 생각해서 실제로 매수한 결과죠. 근데 일본봉에서 만들어진 지지선은 어떨까요? 그냥 우연히 몇 번 그 가격대에서 반등한 걸 수 있어요. 진짜 의미 있는 지지선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저항선도 마찬가지겠죠. 일봉에서 여러 번 확인한 저항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에서 매도해야겠다 하면서 생각했던 구간이 있는데 일본봉에서 만들어진 저항선은 그냥 잠깐 매도 물량이 많았던 구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무시하고 짧은 시간봉만 보거든요. 왜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마치 숲을 보려고 하는데 나무만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나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전체 숲의 모습을 보려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할 때는 먼저 월봉이나 주봉, 일봉으로 큰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매매 계획을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어느 구간에서 매수할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할지, 손절선을 어디에 둘지 이런 것들을 일봉이나 주봉 같은 긴 타임프레임을 통해서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시간봉, 1시간봉을 통해서 정확한 진입점을 찾습니다. 일봉에서 매수 구간이라 판단을 했더라도 그 구간 안에서도 더 좋은 가격대에 사고 싶으니까요. 그럴 때 시간봉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좁혀가면서 매매 계획을 세우게 되면 짧은 시간봉의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매매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하게 되죠. 분봉 보고 매수하고 나중에 일봉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락 추세의 중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돼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신호가 더 신뢰할 만하겠죠. 이게 바로 시간이 신뢰다의 의미예요. 제가 7년 동안 시장에 정말 많이 털리면서 깨달은 건 결국 이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과 손익비가 높은 규칙에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제가 매번 마이너스 인생에서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페이스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시황이나 돈을 버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관점들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드린 메시지가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